2008년 어느 늦가을 한 시민이 빵집 앞에 서 있었어요. 손에는 가방이 한가득 들려 있었습니다. 그 가방 안엔 돈이 들어 있었어요. 빵 한 덩이를 사려고 모아온 지폐였습니다. 그중 한 장에는 0이 14개 적혀 있었어요. 그 시민은 매일 같은 시간에 빵집에 갔어요. 다음 날엔 같은 빵 한 덩이 값이 또 바뀌어 있었거든요. 우리는 그 다음 줄거리를 한 줄로 들어왔어요. 그 나라의 오랜 지도자가 돈을 무한정 찍어서 화폐가 무너졌다고요. 한 사람의 실정이 한 나라의 화폐를 끝냈다는 이야기. 단순하고 강렬한 줄거리라서 우리는 오래 그 줄거리에 익숙했습니다.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. 같은 시기 지구 위엔 다른 권위주의 국가도 많았거든요. 어떤 곳도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. 정점이 어디까지 갔냐면요. 한 달 사이 가격이 약 798억% 올랐어요. 누적으로는 89에 7천만 %가 됐고요. 너무 큰 숫자라 우리 머릿속에서 단위가 안 잡혀요. 한 단어로 부른 이름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. 그 이름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. 돈 가치가 빠르게 무너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. 정점에서 그 나라 가격은 약 24시간마다 2배가 됐어요. 하루 자고 일어나면 같은 빵 한 덩이 값이 2배였습니다. 그해 어느 여름엔 정부가 공식 인플레율 발표를 멈췄어요. 더 이상 셀 수 없는 속도였거든요. 이상한 점이 있어요. 한 사람이 돈을 찍었다는 줄거리만으로는 왜 그 나라만 그 정도였는지 설명이 안 되거든요. 답을 적어놓은 곳이 있었어요. 그 나라 중부 어느 농장 한 채에서 시계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. 그 나라엔 오래 운영되어 온 상업농장이 약 4,000곳이 있었어요. 담배와 옥수수를 키우고 그걸 외국에 파는 농장이었습니다. 그 농장들이 한 해 외화 수입의 절반쯤을 만들어냈어요. 외국 돈을 그 농장이 벌어다 줬다는 뜻이었습니다. 2000년에 한 정책이 시작됐어요.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토지 불균형을 빠르게 바로잡겠다는 긴급 토지 개혁이라는 정책이었습니다. 의도 자체는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온 문제였어요. 다만 시작된 방식이 이후 모든 결과를 결정짓게 됐습니다. 그 해부터 약 8년 동안 그 4,000곳 농장이 차례로 비워졌어요. 어떤 곳은 정부 명령으로, 어떤 곳은 무리의 정보로요. 농업 한 해 생산이 절반 넘게 줄었어요. 약 60%가 빠진 셈이었습니다. 그 나라 대표 수출품이던 담배도 같은 시기 안에 있었어요. 한 해에 약 23만 톤이 나가던 게 약 4만 톤대로 떨어졌습니다. 그전엔 곡물을 자기들이 거의 다 키워냈어요. 그 정책 이후에는 절반 넘게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. 외화 수입이 끊기면 어떻게 되냐면요. 식량과 연료를 살 외국 돈이 없어져요. 외화 보유고가 거의 0에 가까워졌습니다. 그 4,000곳 중 한 곳에서 한 가족이 트럭 한 대에 짐을 싣고 농장을 떠났어요. 가구와 아이들과 강아지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. 그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같은 날 일자리를 잃었어요. 농장 한 곳마다 약 70명이 그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. 그 가족이 떠난 자리에는 세 사람이 들어왔지만 트랙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어요. 농업 노하우가 한 번에 끊긴 셈이었습니다. 외화가 끊긴 정부에는 한 가지 선택지가 남았어요. 자국 통화를 더 찍어서 부족한 외화를 메우는 거였습니다. 발권을 결정한 사람은 그 나라 중앙은행 총재였어요. 그 사람은 점점 더 자주, 더 큰 단위 지폐를 찍기로 결정했습니다. 그러니까 0이 14개 적힌 그 지폐는 인쇄기가 무한정 찍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. 멀리 떨어진 한 농장 한 채에서 시작된 거였어요. 2009년 봄에는 그 나라가 자국 통화를 사실상 포기했어요. 사람들은 그 다음 날부터 미국 달러와 남아공 통화로 빵을 샀습니다. 그 나라 인구는 그대로였어요. 약 1200만 명이 같은 자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. 사라진 건 사람이 아니라 화폐였거든요. 그 시민이 다시 같은 빵집에 갔어요. 이번엔 가방이 비어 있었습니다. 미국 달러 한 장이면 빵 한 덩이를 살 수 있었거든요. 무너진 건 한 사람의 인쇄기가 아니라 화폐 시스템이었어요. 농장이 비고 외화가 끊기고 발권이 시작된 연쇄였습니다.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발권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어요. 원인은 외화였고 외화의 원인은 농장이었습니다. 결국 무너진 건 시스템이지 사람이 아니에요.
그 나라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한 줄이 그것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. 우리 통화는 무엇으로 받쳐 있을까? 어딘가의 농장일까요? 아니면 어딘가의 광산일까요? 한 도시에 비가 끊겼을 땐 그 도시 시장이 통째로 멈췄어요. 한 나라의 농장이 비었을 땐 그 나라 화폐가 통째로 멈췄습니다. 한 농장이 멈춰서 화폐가 끝난 나라가 있었다면 한 종류의 자원 가격이 흔들려서 화폐가 끝난 나라도 있었거든요. 다음 편에서는 한 나라가 한 종류의 자원 가격 하나에 운명이 갈린 이야기를 가져올게요.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. 흥망의 공식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을 함께 해주세요.